네, 김 소장입니다. 저희 논주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회원용 교재의 역할을 하는 책이 지금 6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는 현재 판매 중에 있죠. 6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그런 통계 분석 기법들보다는 약간 수준도 좀 높고, 교재를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점. 그런데 조만간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6권을 보기 전에 이제 5권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5권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5권이 어떤 내용이다? 논문 통계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논문 통계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초급부터 시작해서 한 중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권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4권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4권의 내용도 살짝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엄청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 아닙니까? 내 논문 통계 분석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 연구 가설을 채택시키지 못할 정도로 또는 내 연구 자체를 문제가 있는 정도로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원인을 찾아서 뭐 고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논문을 집어 던지든지. 그럴 때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 내가 분석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는 내가 모형을 잘못 설정했나? 이론적 근거가 잘못됐나? 라고 또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내가 뭐 데이터 수집 과정이 잘못됐나? 라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죠. 그러면 원인을 찾다가, 내가 설문조사 자체를 잘못했구나.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은 한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그냥 너무 포기하실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새로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원인을 찾다가 가급적이면은 내가 데이터를 새로 수집을 하는 것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 여기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내가 처음에 좀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근데 벌써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뭐 이제 뒤늦게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뭐 손 흔들어 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통계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간이 좀 들더라도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부터 꼭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이제 자동적으로 길러져요. 다시 말해서 C급 해봐야 그다음부터 정신 차린다는 거지. 예, 처음에는 이게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호되게 당해보면 데이터 관리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그 부분에 제가 좀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뭐 측정 도구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뭐 파일의 그 변수 이름 같은 거 구조도 처음에 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데이터 관리 기능들이 있어요. 자모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관리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사고 내서 다뤄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5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5권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석 기법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학술 연구 논문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기술 통계 빈도 분석 이게 완전 기본 아니겠습니까? 뭐 교차, 뭐 카이스케어 검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t-테스트, 분산 분석, 그다음에 실험 연구에서 하는 어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뭐 공분산 분석 또는 이제 공별량 분석, 그리고 회귀 모형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들, 뭐 단순, 다중, 위계적, 그리고 이제 뭐 역할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매개 조절, 그다음에 로지스틱, 그것도 이항 다항,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을 위해서 뭐 확인적 요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측정 모형, 구조 모형, 단순 매개, 다중 매개의 병렬 구조, 다중 매개의 직렬 구조, 그다음에 조절 효과, 다집단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다층 모형 분석. 그리고 다층 모형 분석 안에서도 무선 절편, 무선 기울기, 무선 계수, 개인 성장 모형. 그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 이 메타 분석도 상관계수 R 값으로 하느냐, 실험 연구 자료로 하느냐, 신뢰도 자료로 하느냐, 아니면 실험실에서 한 자료들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연구는 논문 통계 분석으로 처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이 이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이상을. 그래서 이제 유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유권도 지금 어디까지 제가 쓰고 있냐면, 라쉬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항 적합도 분석, 이제 측정 도구 개발할 때, 개발할 때 약간 그 문항의 구성, 또 문장의 내용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커지는 그런 측정 도구 개발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항 적합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라시 모델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 라시 모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윈스텝스라는 도구를 좀 썼었죠. 윈스텝스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그 윈스텝스라는 이 도구를 썼는데 이 윈스텝스에 의해서 문항 적합도 분석,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한 라시 모델을 실제로 윈스텝스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영상들이 있어요. 논주모 연구소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강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그 강좌 카테고리를 보시면 윈스텝스 강좌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모비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윈스텝스가 제가 옛날에 얼마 주고 샀더라?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자모비는 공짜 아닙니까? 그리고 윈스텝스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윈스텝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윈스텝스 사용법을 정말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윈스텝스 이 매뉴얼이 엄청나게 두꺼운 영어로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영어 못하는 제가 그거를 사전 찾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용어로 해서 한국말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이제 그게 그 멤버십 강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모비에서도 할 수 있으니 이 라시 모델 분석을 자모비에서 하는 이제 그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프로세스 매크로가 그 앤드류 헤이즈 교수, 그 하와이대 심리학과 교수, 이 양반이 이제 이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걸 이제 부트스트래핑에 의해서 좀 그 역할 모형, 회귀 모형의 역할 모형에서 좀 복잡한 거,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게 프로세스 매크로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IBM하고 이제 뭐 약간 뭔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세스 매크로의 뭐 앱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SPSS에 연결시켜서 SPSS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PSS는 하나의 그냥 뭐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여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앤드레 헤이즈 교수가 만들었던 그 모델 남바에 의해서 우리가 모형을 지정을 하고 풀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스프에 들어왔어요. 제스프에. 그 똑같은 모델들이 제스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SPSS에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제스프에서 해도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스프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해요. 요것도 그전에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구입을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스프의 네트워크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모비하고 그리고 제스프 요거 두 개가 전부 다 R 언어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무료입니다. 예, 무료인데 사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도 제스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 제가 또 무료 좋아하잖아요.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그래가지고 제스프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예, 머신러닝도 제스프에서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기에 다 있습니다. 그 논주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강좌에 머신러닝 분석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리그레이션까지만 올라가져 있었죠. 근데 이 교재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까지 다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마이닝. 요거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물론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R 언어로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R 언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할 때 R 언어에서 에러가 어디서 많이 나냐면 명사 같은 거 추출할 때 그때 에러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에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R 언어는 강의를 백날 만들어 봐야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에러가 계속 나는 사람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게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뭐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그 VS 코드 있잖아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통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요거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예, 주피터 노트북에서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피터 노트북이 굉장히 가벼운 파이썬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어지간해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뭐 크게 VS 코드에 비해서 우리가 뭐 엄청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해봐야 뭐 통계 분석하는 건데 VS 코드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에러가 좀 덜 나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을 돌려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 요것도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좀 프로그래머처럼 하게 되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방식 중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그런데 분석은 잘 되는 이 방식을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야 될 판이다. 이러면 보통 이제 그 웹 크롤링이라는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웹 크롤링 이것도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웹 크롤링 부분을 교재를 적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쉽게 할 수 있을까? 웹크롤링을. 예. 진짜 이 웹크롤링을 정말, FM대로 하려면, 각종 웹에 걸려있는 보안을 다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 보안을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웹크롤링이 되는 그런,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 코드를 짜가지고 이거 따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물론 웹크롤링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죠. 무슨 뭐 저는 이제 구글을 좀 이 대상으로 했는데 이 구글에서 이제 API 키 발급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커스텀 서치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CSE를 또 생성해서 번호를 받는 거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사진을 많이 넣어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 따라 하시다 보면 요 부분도 해결이 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 설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코드를 짤 거니까 그거 복사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뭐 어느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항상 언어로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빅데이터 시대에 비정형 데이터도 막 분석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논문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이 이제 그렇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PLS 구조 반경식이죠.
요거를 PLS 구조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PLS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스프에 PLS가 들어왔어요. 그 PLS 패키지 써가지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 어, 공짜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스마트 PLS가 워낙 기능이 좋기 때문에 스마트 PLS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8번이 뭐냐면은 그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들이죠. AHP하고 그 사실 스마트 PLS 강좌도 있어요. 예. 유튜브 멤버십에 있습니다. AHP도 있고 9번이 이제 요구도 분석인데 요구도 분석도 있어요. 다 있는데 교재가 없단 말이지, 교재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7, 8, 9가 이제 쓰여지면서 6권이 좀 마무리가 돼서 이게 내용이 깁니다. 거의 뭐 4, 5권 합친 것보다도 많나? 그래서 이제 6권은 6권만 따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7권은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질적 연구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좀 적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 책을 적고 있긴 적고 있나, 저 인간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적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다. 요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양적 연구 4, 5, 6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뭐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전제 조건이죠. 본인만 이 교재 열심히 보고 이 교재에 따른 멤버십 영상 열심히 보면 자기 손으로 논문 통계 분석 할 수 있다. 예.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뭐 저희 그 일회성 컨설팅으로 그 분석을 딱 해결을 하면 본인이 그 분석을 나중에는 혼자서 다른 데이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교재와 영상을 보고 나 혼자 분석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7권이 질적 연구까지 나오면 질적 연구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결심을 해서 내가 노력만 한다면 이런 연구 논문은 혼자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컨설팅으로. 뭐 이런 걱정도 조금 됩니다. 하기야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컨설팅으로 돌려주시면 저하고 같이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연구를 위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